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여의도 펀드메이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씨는 좀 무덥고 습한데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또 빠지면서 우리 한국 시장도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밋밋한 하루였다. 밋밋한 하루였다. 여러 번 쓰는 단어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뉴스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짝 조정장세, 행보장세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장과 국장을 놓고 상당히 이 머릿속이 복잡하다. 네, 어떤 분들은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다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국장이 먹을 게 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세제 개편이 시장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게 불만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확 꺾이죠. 네, 꺾이는 모습 이런 것들로 미국 장우에 대한 매력이 더 증가하고 또 모멘텀이 사실 미국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향후 전망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미국장이 좀 나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렇지만 또 미국장을 보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갈 수도 없는 상황. 어정쩡한 시간이 8월 한 달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12일, 오늘 12일 날 오늘 CPI가 발표되죠. 오늘 저녁 9시경에. 이 CPI가 우리가 예상 범위 내에 있을지 예상 범위를 뛰어넘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상 범위 내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이 한 번 더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나 시장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CPI가 더 낮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장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횟수 정도, 이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희석되고 퇴색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밋밋한 하루. 그렇지만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의 시장을 볼 때마다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8월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죠. 자, 여러 가지 것으로 분석해야 될 것이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5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9, S&P는 마이너스 0.25, 막판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네, 막판이 무너지는 모습. 장 초반 중반은 좋았는데 막판이 무너지는 모습. 전형적으로 횡보장세나 소폭 약보합 장세가 이어질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한국 시장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미중 상호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 네, 다시 90일 추가 연장. 어떤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잘 타협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엔비디아, AMD 중국 수출 수익 15%미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어제 이게 시장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 다 잡아먹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오르고 삼성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저는 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HBM 20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어제는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골만삭스 하반기 인플레이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 전가를 고객에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가격 전가를 고객들이 프라이스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하반기에 우리를 짓누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일단 WTI 가격이 낮아야 되고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잘 잡힐지 또 미국이 수입 물가가 많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게 돼야 되는데 또 반대로 약세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쉬워 보이질 않다. 항상 뭔가를 얻으면 또 뭔가를 줘야 되죠. 네. 트럼프 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는 없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금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자기 SNS 계정에 4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워싱턴 DC의 홈리스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주 방위군까지 배치하겠다. 이 문제가 외신에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과 러시아 회담 뒤에 젤렌스키와 그 다음에 푸틴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건설전 대화가 기대가 된다. 네, 이스라엘 가자지구 취재진을 공습하는 그러한 테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라는 회사를 샀는데 여기 CEO가 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AI 기반의 코딩 경쟁이 심화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달러 지수는 0.41% 상승 98.497. 달러가 다시 소폭 강세의 모습으로 가네요. 온달러는 1392.77원. 네, 거의 1400원에 근처할 정도로 원화 약세. 엔화 한번 봅시다. 엔화도 148.28. 원화 약세, 엔화 약세,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WTI는 0.39% 상승 64.13.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금 가격도 3,402달러, 2.54.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 무가하지 않기로 했다. 네, 구리 가격도 0.5% 하락, 온스당 4.4490달러.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760. 네, 0.2bp 상승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274 마이너스 0.9bp. 금리는 오늘 뭐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테슬라는 좋네요. 3.45% 상승 341.02달러. 이제 테슬라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 그 중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이루는 리튬 가격이 여러 가지 광산의 수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오늘 테슬라가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2차전지가 오늘도 상승의 리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2차전지다. 어제는 나트륨 이온전지까지 올라오는 모습, 전고체 올라오는데 2차전지가 모든 악재를 다 이기고 캐즘을 서서히 메꿔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 중에서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또한 테슬라 가격이 최근에 좋은 이유는 저는 뭐 머스크가 정신을 차리고 사업에만 집중하는 모습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370달러까지는 박스권에서 상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320달러 정도에서 제가 콜을 다시 외쳤는데 370달러까지는 들고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0.23% 하락 182달러. 네, 어제 뭐 중국 H20 수출 이야기건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15% 돈을 미국 정부에 낸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민간 기업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엔비디아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팔란티어도 많이 올라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 180달러가 깨지면 또 내려올 것 같은데 조정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00달러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 팔란티어도 동력이 좀 필요하다. 또 팔란티어가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빠지고 또 평화의 분위기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긴다면 팔란티어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런 점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방산주 하락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팔란티어는 안두일과 함께 상당히 방산의 업종에 치우쳐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산이 슬로우다운 한다면 동사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77 이틀 오르다가 오늘은 좀 소폭 조정을 받는데 애플은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0.17. 네,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원래 이제 강한 종목은 조정도 적게 받고 장중 조정이고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또 추가로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 300달러 오니까 저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라인 1위는 1.68 모처럼 상승을 했네요. 박살이 나다가 노보노디스크도 반대로 노보노디스크 오늘도 하락을 했네. 마이너스 2.07. 인라인 1위와 노보노디스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좋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3.94%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2달러.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93억 달러. 93억 달러. 예상은 88억 달러였던 것 같아요. 88.2천억 정도였는데 93억 달러로 매출이 잘 나왔다. 그 다음 주당 EPS도 1.91달러가 나왔죠. 네, 시장은 1.6달러, 62, 63 정도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91달러까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오늘 굉장히 좋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플러스에서 끝나는 동력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30달러에서 잘 올라와도 150달러까지 갈 수 있었는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결국은 이제 미국이 자국 내에 반도체 기업을 하나 살려야 되는데 인텔을 살리기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은 장타로 길게 가야죠. 어느 정도가 나오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TSMC는 0.5% 상승 243달러, 비트코인은 0.44% 상승 11만 9,187달러. 뉴스케어 파워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01. 네, 어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우리 이제 원전 서로 협업을 하면서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코이브 오늘 크게 상승했으나 6.64달러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이브가 6.64%나 상승한 이유는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아마 주가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예상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시간의 가격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는 0.38% 하락. 서클은 1.51% 상승. 이렇게 장이 끝났네요. 오늘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는 IM투자증권의 박상현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 중에 새로운 3저 현상이 오고 있다. 네, 3저 현상,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미국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미 연준 금리 인하 및 미러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3저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약한 수준의 3저 현상 가시화가 미국 경제 침체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3저 현상 지속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이다. 관련하여 7월 소비자 지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보험성 금리 인하 모멘텀이 지속될지가 중요하다.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추가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중요한 것은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보험성으로 미리 경제가 박살날 걸 대비해서 인하를 한다면 주가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3저 현상 지속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일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와는 물론 글로벌 유동성 흐름, 특히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지속 여부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한층이 될 것이다.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7월 소비자 물가 안정 여부가 고용 쇼크로 촉발된 소위 보험성 금리 인하 현실화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된다면 제한적 수준의 3저 현상 속에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그리고 CPI가 안정만 된다면 보험성 향후 경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시장에 부각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애널이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그래서 달러화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도 뭐 올라가는 것보다 옆으로 기면 살짝 내려오죠. 네, 유가 파란 게 유가도 내려오고 JP 모건의 EMBI 지수도 내려오고 그렇죠. 위험 채권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선호 현상이 강하다. 그럴 수 있다. 시장이 상당히 크레딧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형적인 약한 3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 나스닥, 미국을 제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모두 상승 중이죠. 일본 니케, 대만 가권, 독일 닥스 지수 이렇게 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2,169억을 사고 나머지는 금융투자도 샀네요. 개인 팔고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파는 모습. 우리나라 개인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불만적인 모습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만합니다. 저도 아주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실력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상당히 집권 초반 잘 나가다가 이 세제 개편안으로 철크덕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요?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댐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뭘 하든지 시장에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990억이나 팔고 외국인과 투신이 또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사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1762억 큰 돈을 파는 거죠. 금융투자도 836억을 팔고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는 그러한 모습. 이게 차익거래일 수도 있고 현선 차익거래일 수도 있고 현물이 저평가, 선물이 고평가됐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에 일소일비할 수는 없지만 추세 트렌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한국에서는 CATL 생산, 리튬 광산 생산 중단, 베트남과 원정협력, 블랙핑크 11월 컴백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이제 상승 테마군을 보면 리튬, 2차전지, 전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좋게 되면 2차전지 종목은 올라오지만 나머지는 좀 이익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후장에는 리튬과 음원과 음반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네요. YG엔터, KT 지니뮤직, CJENM, SM. 전고체가 또 올라왔습니다. EV 첨단 소재, 유일에너테크, 하나기술, 첨보. 2차전지 나트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WCP, 차이글. 자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가 오늘은 소폭 조정상으로 들어가며 전주 금요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다. 한국 증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개인을 중심으로 물량이 지속 출회되면서 다시 미국장으로 가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새로운 극적인 테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소 주춤거리는 행보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일 주요 키포인트가 오늘 밤 발표될 7월 미국 CPI 지수가 될 것이다. YOY 기준으로 3%가 넘어간다면 시장은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은 향후에 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일 엔비디아와 AMD의 H29 수준의 중국 수출 하락과 15% 미국 정부 수익금 납부 등의 호재도 있었으나 오늘 미국 시장은 그 약발이 떨어지고 희석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다소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떠받쳤다. 오늘 한국 시장은 어려운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장을 움직일 만한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주, 2차전지, 리튬 가격 수급 조절이란 배터리주의 가격 상승 수혜주 등이 있으나 그 뒷심이 약해 보이며 오늘은 또 다른 섹터로 빠른 순환매가 돌 것으로 전망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방산과 화장품이 어제 그냥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났죠. 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으면 이들이 V자로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소폭이라도 오르면 좀 줄이자. 그래서 방산과 화장품은 좀 줄이자. 화장품은 실적이 안 좋고 방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 모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 여전히 그나마 살만한 종목이 있다면 반도체와 2차전지, 엔터주 이 세 개 섹터일 것이다. 반도체, 2차전지, 엔터. 물론 오늘도 올라갈 보장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세 섹터가 그나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2차전지, 엔터주를 추천하는 바이다. 특히 엔터 3인방 하이브, YG, JIP 이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에 갈수록 엔터주들이 강한 모습이 작년에도 나타났고 과거 히스토리컬로 분석해 보면은 엔터주들은 하반기에 갈수록 공연도 많고 돈을 많이 벌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엔터주 3인방을 사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CPI가 우리나라 시간 9시 30분에 발표가 되네요. 네, 내일은 미국 PPI. 네, 이런 종목 CPI, PPI 두 개가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실적은 우리 NC소프트, 컴투스, 삼성생명, CJ제일제당 이 정도니까 뭐 큰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 좀 들어오시는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여기서 많이 공부하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서로 많이 정보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좀 휴식인데 그래도 주식은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주식쟁이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멋진 돈 버는 하루 쉽진 않지만 또 그렇게 폭락할 장은 아닌 것 같은데 종목 연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